오늘은 아파트 경매 물건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파트 경매를 도전하려고 해도 매번 실거주자 분들에게 계속 밀리다 보니까 제대로 낙찰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조금이라도 경쟁을 피해서 하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그 방법을 오늘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한번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한번 사건 번호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 타경 5830번이고요. 아파트 경매 물건이고 우측으로 보면 빨간 글씨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물건이고 104동 24층이에요. 24층 층수 좋습니다. 네, 상계동 포레나 노원이라는 단지입니다. 대지권 8.4평이고 건물 면적 18평입니다. 신혼부부가 살기 딱 좋은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정가가 9억 700만원인데 최저가가 현재 2억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2억 3,776만 5천원에 8차에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까지 가격이 떨어졌다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선순위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을 우리가 인수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물건을 해석을 잘 해봐야겠죠. 해당 물건의 건물 현황 한번 볼게요. 30층 중에 24층이고요. 사용 승인이 2020년 11월이에요. 약 5년밖에 되지 않는 준신축 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신축 아파트, 신축 빌라 공급이 적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희소성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겠죠. 그렇다는 건 결국 가격 상승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어요. 밑으로 한번 더 볼게요. 임차인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강땡땡님이 이렇게 임차인 현황이 나와 있고 전입일자를 확인해 봐야겠죠. 전입일자 보니까 2020년 12월 14일이에요. 그리고 말소 기준일, 그러니까 선순위 근저당이 2022년 6월 7일로 전입일자가 앞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물건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겠죠. 확정일자부터 배당 요구까지 이렇게 잘 해놓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배당 요구를 배당 요구 종기를 이전했기 때문에 낙찰된 금액에서 받아가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표현한 건데요. 기타 사항 보면 강땡땡님이 2024년 1월 9일에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건 배당 요구를 했지만 배당 요구 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해당 물건에 대한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은 낙찰된 금액에서 받아가겠다라는 게 아니라 따로 나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의사를 내비친 겁니다. 그렇다는 건 이 임차인은 해당 물건지에 전세로 더 거주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 5억 8천을 전액 인수해야 되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우리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분석할 때 배당 요구까지 전부 진행을 했으면 배당이 어떻게 되는지 이 순서를 따져봐야 되잖아요. 우리 임차인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당해세를 알아보면 되는데 당해세를 알아보게 될 때 임차인을 만나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조사를 한다는 것이 어려워하시는 경매 초보 투자자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입찰하지 않고 그냥 패스하게 되는데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당해세나 임금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배당 요구에 대한 부분을 취하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우리는 앞서서 누가 배당 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전액 인수를 한다 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권리 분석적으로 오히려 더 심플한 거예요. 그럼 현재 이 위로 보이는 2억 3,776만 5천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해 볼게요. 입찰가가 2억 4천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떠안아야 될 보증금 5억 8천만원을 더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8억 2천만원에 우리는 이 아파트를 매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 물건에 대한 시세를 알아보면 되겠죠. 한번 볼까요? 최근 실거래가를 보니까 9억 1천, 9억 1,200만원, 9억 원에 2025년에 모두 거래가 됐네요. 그러면 우리는 해당 물건을 8억 2천에 인수를 한다 봤을 때 약 8천에서 1억 내외에 저렴하게 이 물건을 낙찰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얼마에 매매가 되고 있는지 한번 시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로 놓고 우리가 봐야겠죠.
포레나 노원 여기 있네요. 동일 매물 묶기를 항상 누르시라 그랬죠. 이걸 누르지 않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일반 매매가 182개나 나와 있네. 와, 여기 물량이 너무 많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동일 매물 묶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실매물은 60개만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5구제곱미터로 보셔야 됩니다. 딱 체크하시면 현재 나와 있는 일반 매매 금액은 9억 5천만원에 나와 있는데 매물 개수가 2개밖에 없네요. 106동, 102동. 그렇죠. 그럼 저희 물건은 말씀드렸다시피 2억 4천에 낙찰을 받게 되면 플러스 5억 8천에 대한 보증금 인수했을 때 8억 2천이죠. 그러면 호가 대비는 1억 3천만원 저렴하게 낙찰을 받는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경매는 이렇게 장점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당 물건을 낙찰 받았을 때 현재 이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임차인이 만약에 더 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임차인하고 재계약을 맺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이 임차인이 나가겠다 라고 한다면 전세를 맞춰서 내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물건에 대한 전세가를 알아야겠죠. 그럼 전세를 한번 보는 겁니다. 전세 봤더니 20층이 5억 8천만원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현재 지금 이 경매 물건에 대한 이 5억 8천만원은 새로운 전세 세입자를 들여서 보증금을 돌려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경매식 갭 투자라는 거예요. 실거주 하실 분들이 아니라 보유를 하고 싶은 포인트로 경매로 낙찰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런 물건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대출 잘 안 나오잖아요. 다주택자들은 더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신탁 대출을 받아야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킬 수가 있는데 6억 원 이상은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잖아요. 이러한 대출에 대한 문제 때문에 결국 일반 매매로 가셔가지고 갭 투자로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저렴하게 살 수 있으면서도 갭 투자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실거주 하실 필요가 없는 분들은 이런 물건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물건은 현재 진행 중인 물건이에요. 2025년 9월 9일 화요일에 진행 중인 물건입니다. 그리고 이 물건에 대한 분석을 초보자들은 잘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은 다른 물건에 비해서 경쟁이 또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렴하게 낙찰을 받고 1억 이상 벌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낙찰 받자마자 돈을 벌고 시작하는 이 포인트가 바로 경매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반 매매로 사게 된다면 얼마에 사야 되죠? 9억 5천에 매수해야 되는 겁니다. 9억 5천에 매수해서 시장이 좀 더 좋아졌을 때 그만한 시세 차익을 얻는 게 재테크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그러한 방법이고요. 우리는 조금만 더 공부하면 시작부터 1억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물건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물건으로 투자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초등학교도 있어요. 상곡초등학교가 바로 입구 단지에 나오자마자 있고요. 그리고 위로 보면 청원중, 청원여고, 청원고등학교가 있고 7호선 마들역에서 역세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가치도 더 높다라는 거고요. 그 이유가 이 주변으로는 모두 구축이기 때문에 이 물건은 구축이 아닌 신축이기 때문에 좋다. 이해하기 어렵나요? 이해하기 쉬우시죠? 제가 이게 라이브가 아니기 때문에 뭐 대화를 할 수는 없겠지만 너무 쉽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찰하기 전에는 꼭 마지막에 무엇을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매각 물건 명세서를 들어가 봐야 된다 라는 점입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를 들어가 보면 여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나요? 2024년 1월 9일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취하서 제출함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최땡땡님과 강땡땡님은 부부임. 오케이 알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재매각 물건이기 때문에 매수 신청 보증금은 10%가 아니라 20%를 준비하면 된다 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준비해야 될 보증금은 4,755만 3천원을 수표 한 장으로 준비해서 9월 9일 화요일에 입찰하러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낙찰 받고 1억 벌고 시작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물건들은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물건 검색을 하다 보면 이렇게 툭툭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물건이 나왔을 때 나는 투자할 수 있는 실력이 되고 지식이 된다면 이 경매는 우리가 나이 먹어서도 꾸준히 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매훈련소와 같이 함께 한다면 이런 물건들이 나왔을 때 저에게 조언을 구하고 상담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입찰을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옆에 항상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 일인지 여러분들이 겪어보시면 압니다. 저희 교육생분들도 제가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든든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요즘 대출 규제가 심해지잖아요. 대출 규제가 심해져도 우리는 경매식 갭 투자로 대출 받지 않고 난 하겠다 라고 하면 됩니다. 대신에 이 물건에 대한 최대 단점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입찰하는 금액, 예를 들어서 2억 4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모두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라는 점이 단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9억대의 물건을 낙찰받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할 금액도 2, 3억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9억, 10억대 낙찰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만약에 낙찰을 받는다고 했을 때 이 물건에 대한 취득세는 얼마로 신고해야 되냐면 낙찰받은 금액 플러스 보증금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낙찰받은 2억대 금액을 가지고 취득세 납부하시면 나중에 양도세 폭탄 맞습니다. 순수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폭탄 맞아요. 왜? 차익이 크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실제로 2억대 낙찰받은 게 아니잖아요. 보증금을 인수한 거기 때문에 플러스 하셔야 됩니다. 이건 갭 투자랑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신고하실 때는 항상 이 부분도 체크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정말 어렵지 않죠? 정말 쉽게 알려드리는 경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매를 배우고 싶다면 그리고 경매훈련소 조코치와 함께 하고 싶다면 저희 쪽 문을 두드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출의 규제와 상관없이 신축 아파트를 갖고 가고 싶다면 분양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경매로 저렴하게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서울에 있는 신축 아파트 분양받으려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20년 동안 무주택으로 있고 자녀는 3명 정도 있어야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운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지 마세요. 실력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으세요. 공부하시고 지식을 쌓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까지도 그 지식을 나눠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인생이 바뀝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 경매 물건 분석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매훈련소와 함께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경매훈련소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